안녕하세요. 한글과 인디자인 앱으로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편집자 시간의 여백입니다. 한글 2021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나누기와 바탕쪽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실과 바늘, 숟가락과 젓가락은 서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구역 나누기와 바탕쪽 만들기도 이와 같이 서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먼저 하고 연결시켜 바탕쪽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탕쪽 만들기를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질문하는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를 예상하면서 한글 편집 경력 30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질문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러 이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2로 굴러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준비된 파일을 미리 열어놨는데 준비된 파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된 파일 클릭했어요. 준비된 이 파일은 구역 나누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역과 페이지 글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했습니다. 구역 나누기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러 화면을 미리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가 모두 보입니다. 이 문서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페이지 1구역, 3에서 4페이지 2구역입니다. 1구역과 2구역의 용지의 크기가 다르죠.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구역마다 용지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용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역마다 모든 문서의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구역은 2단, 2구역은 1단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역마다 하나의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용지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배울 것이고 나머지는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구역에서 2페이지를 클릭했고 2페이지를 클릭했기 때문에 현재 커서의 위치는 2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니까 2페이지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입니다.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페이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커서의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크로바 그림은 우리 동네 공원에서 찾았는데 예쁘죠? 행운 있기를
바랄게요. 화면을 축소했습니다. 1구역에서 3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1구역은 1페이지, 2페이지, 총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 메뉴 탭에서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여러가지 메뉴 중에 쪽 나누기 선택하고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 쪽 나누기 클릭하겠습니다. 쪽 나누기 클릭했어요. 1페이지를 추가했고 화면을 축소해서 전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구역이 2페이지였는데 1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커서의 위치는 3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로 2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단축키로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키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들과 좀 더 공감하기 위해 화상 키보드를 구매해서 색상은 눈에 피로감이 가장 적은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시청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화상 키보드를 통해 설명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화상 키보드로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키 한 번 누르고 여전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키 2번 눌렀어요. 이 페이지를 모두 추가했습니다. 총 3페이지를 추가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러 화면을 축소해서 전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했습니다. 1구역이 2페이지였는데 총 3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1구역에서 페이지를 추가하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그림과 글자가 반복해서 페이지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림, 글자, 표, 도형을 개체라고 부르겠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개체가 반복해서 페이지마다 흐르는 이유는 본문 편집 화면에서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하면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2구역 페이지에 커서를 놓고 F7을 눌러 용지 종류를 변경하고 설정 눌렀습니다. 1구역 용지 종류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물론 작업에 맞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바탕 쪽 메뉴 클릭하고 바탕 쪽 속으로 들어가서 바탕 쪽 편집 화면에서 1구역에 적용되는 바탕 쪽 페이지, 2구역에 적용되는 바탕 쪽 페이지를 만든 다음 1구역 바탕 쪽에는 크로바 그림과 글자를 안착했고 2구역 바탕 쪽에는 색상 그림과 글자를 안착했습니다. 그림과 글자를 바탕 쪽에 안착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추가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객체가 반복해서 페이지마다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객체를 바탕 쪽에 안착했습니다. 하나의 문서에서 1구역과 2구역으로 구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1구역과 2구역을 다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기 위해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클릭했어요.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하단 상황선의 1/1쪽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숫자이고 1/1 구역은 구역 나누기를 하기 위한 기본 숫자입니다. 구역을 나누게 되면 기본 숫자는 바뀝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고 슬래시 뒤의 숫자는 구역의 총 개수입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 클릭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가 되었습니다. 구역 나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 상황선에 구역 나누기를 하기 위한 기본 숫자는 1/1구역이었는데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하니까 구역의 숫자는 2/2 구역이 되었습니다. 커서를 1페이지에 놓겠습니다. 커서는 1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1구역에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서를 2페이지에 놓겠습니다. 커서는 2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2구역에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슬래시 D의 숫자는 구역의 총 개수이고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1개였는데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했으니까 구역의 총 개수는 2개입니다. 현재 커서는 이 구역에 있고 이 구역의 용지의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커서를 놓으시면 됩니다. F7을 눌러 용지의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 종류에서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용지 종류에서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A3 선택하고 A3 선택했고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누를 때 여기를 보시면 용지의 크기가 바뀝니다. 여기에 커서가 있습니다. 설정 눌렀어요. 이 구역 용지 크기를 변경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의 용지의 크기가 다릅니다. 구역 나누기 한 새로운 창은 닫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 강의를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구역 나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나누기에 관련된 메뉴들이 더 있으니까 그 메뉴를 알려드리고 좀 더 세세하게 구역 나누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과 바탕 쪽 파일이 있는 처음에 본문 편집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구역과 바탕 쪽 파일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에 관한 부분적인 내용을 보고 왔으니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또는 안심구역이라는 글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구역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눈 부분이나 장소를 구역이라 하고 영어로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구는 구분할 구, 역은 직영역입니다. 섹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카드 섹션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카드 섹션이라는 주제어를 입력하고 찾기 누르면 여러가지 카드 섹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섹션은 색상별로 여러가지 모양이나 동작을 만들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해서 진행하는데 같은 색상이 모여있는 부분이나 장소를 구역, 섹션이라고 합니다. 구역은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입니다. 한글 문서는 일정한 페이지를 나누어서 구역, 섹션이라고 합니다. 한글 문서에서 구역 나누기는 일정한 페이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파일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된 파일 클릭했어요. 준비된 파일에서 구역 나누기는 일정한 페이지를 1구역, 2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또한 3구역, 4구역, 5구역 그 이상도 내가 나누고 싶은 곳에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구역 나누기는 일정한 페이지를 내가 나누고 싶은 곳에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구역과 바탕 쪽 파일이 있는 처음에 본문 편집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구역과 바탕 쪽 파일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글 문서는 일정한 페이지를 나누어서 구역, 섹션이라고 하니까 박스의 내용에서 페이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는 일정한 페이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1에서 5동까지를 1구역으로 지정하면 1에서 5동까지는 1구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글 문서니까 하나의 문서가 1에서 15페이지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페이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에서 5페이지 1구역, 6에서 10페이지 2구역, 11에서 15페이지 3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은 나누고 싶은 곳에서 나누면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이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인데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한 것처럼 구역마다 문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이동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러 화면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이 그림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을 1구역, 2층을 2구역, 3층을 3구역으로 부르겠습니다. 1층은 칸을 하나, 둘, 셋, 넷, 4칸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2층이 자동으로 4칸이 되나요? 그러지 않죠? 왜? 층과 층 사이는 벽돌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층은 하나, 둘, 셋, 3칸, 3층은 하나, 둘, 2칸으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층마다 색상을 다르게 했습니다. 층과 층 사이는 벽돌로 막아져 있다를 살짝 다른 말로 바꿔서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구역과 구역 사이는 벽돌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구역과 구역 사이는 벽돌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구역마다 용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역마다 용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문서의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칸을 종이로 본다면 1구역의 종이의 크기, 2구역의 종이의 크기, 3구역의 종이의 크기가 다릅니다. 구역마다 종이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의 문서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층을 구역으로, 칸을 종이로 본다고 했으니까 구역에 할당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를 할당했고 2구역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를 할당했고 3구역은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를
할당했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3층짜리 건물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역 나누기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서에서 용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면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역 나누기에 대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말로도 설명을 했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러 화면을 축소해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보이죠? 구역 나누기를 할 때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페이지를 만들어 가면서 구역 나누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문서는 15페이지까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쪽맞춤 아이콘을 눌러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쪽맞춤 아이콘은 종이 세로의 폭을 내 화면에 맞추는 기능입니다. 쪽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종이 세로의 폭을 내 화면에 맞추니까 한 페이지 전체가 보입니다. 구역 나누기를 할 때 메뉴 보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메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표시줄에는 글자, 기호,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 뒤에는 탭을 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보안 탭, 검토 탭, 도구 탭 이와 같이 글자 뒤에는 탭을 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도구라는 글자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도구 탭 클릭했어요. 글자 탭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메뉴가 띠처럼 펼쳐지면서 메뉴가 그림으로 보이죠? 리본 메뉴입니다. 글자 탭 옆에 아래 화살표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드롭다운 메뉴이고 한글에서는 펼침 단추입니다. 도구 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도구 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펼침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는 메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펼쳐지고 메뉴가 글자로 보이죠? 드롭다운 메뉴입니다. 이 그림은 도형과 그림 탭입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도형이나 그림을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도형과 그림 탭은 리본 메뉴만 제공하고 도형 탭 옆에 펼침 단추는 없습니다. 파일 탭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탭 클릭했어요. 파일 탭은 편집 탭처럼 글자이지만 메뉴는 리본 메뉴처럼 그림이 아니고 메뉴는 펼침 단추 메뉴처럼 글자로만 제공합니다. 파일 탭 옆에 펼침 단추는 없습니다. 파일 탭은 글자이지만 다른 글자 탭과 메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로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줄이 하나, 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이름은 문서 탭이고 두 번째 줄의 이름은 상황선입니다. 상황선은 가장 왼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상황선도 구역 나누기를 할 때 절대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이 줄은 인도우에서 제공하는 작업 표시줄입니다. 지금은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상황선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기 탭 클릭하겠습니다. 보기 탭 클릭했어요. 보기 탭 리본 메뉴에서 상황선 메뉴가 체크로 설정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체크를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선 메뉴를 클릭할 때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줄 상황선을 보세요. 상황선 메뉴 클릭했어요. 상황선 메뉴에 체크가 해지되면서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줄이 두 개였는데 하나만 보입니다. 이 줄은 문서 탭이고 상황선은 안 보입니다. 상황선 메뉴 다시 클릭해서 체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선 메뉴 클릭할 때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줄을 보세요. 상황선 메뉴 클릭했어요. 상황선 메뉴에 체크를 설정하면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상황선이 보입니다. 상황선은 화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바로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상황선 메뉴에 체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단에 한글 창에서 제공하는 상황선이 보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구역의 범위와 페이지 글자가 실시간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3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페이지마다 페이지 상단에 표시했습니다. 이래서 5페이지가 1구역이니까 5페이지에서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커서는 3페이지에 있고 구역 나누기를 하기 위해 5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찾아가기 대화 상자를 불러와서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멀리 있는 페이지를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찾아가기 메뉴도 구역 나누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찾아가기 메뉴 경로는 이와 같습니다. 쪽맞춤 아이콘을 눌러 화면을 축소하겠습니다. 쪽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한 페이지 전체가 보입니다. 찾아가기 메뉴로 가겠습니다. 편집 탭 옆에
펼침 단축 클릭하겠습니다. 편집 탭 옆에 펼침 단축 클릭했어요. 찾기 메뉴에서 찾아가기 단축키는 Alt-G입니다. 찾아가기 클릭하겠습니다. 찾아가기 클릭했어요. 찾아가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옵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찾아가기 대화 상자를 불러오면 옵션은 기본이 쪽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쪽은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23쪽이나 23페이지나 모두 같은 말입니다. 선택이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는 쪽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쪽은 페이지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는 페이지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1은 첫 페이지 숫자입니다. 15는 마지막 페이지 숫자입니다. 이 문서의 페이지는 1에서 15페이지까지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단축키 Alt-G를 누르면 시작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5로 시작했다면 이 숫자는 1이 아니고 5가 되고 마지막 페이지 숫자는 첫 페이지를 5로 시작했으니까 15가 아니고 19가 됩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1로 시작했기 때문에 1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단 상황선에서 표시하는 쪽의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있고 숫자 뒤에 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쪽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는 쪽의 숫자입니다. 즉 페이지 숫자입니다. 쪽의 숫자는 즉 페이지 숫자는 3/15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15페이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페이지 숫자이니까 현재 커서는 3페이지에 있고 슬래시 뒤의 숫자는 페이지 총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페이지 총 개수는 15개이고 문서를 출력한다면 종이는 총 15장이 필요합니다. 슬래시 뒤에 있는 쪽의 숫자 15는 페이지 총 개수이고 찾아가기 대화 상자에 있는 쪽의 숫자 15는 마지막 페이지 숫자이니까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첫 페이지를 5로 시작했다면 이 숫자는 1이 아니고 5가 되고 마지막 페이지 숫자는 첫 페이지를 5로 시작했으니까 15가 아니고 19가 되니까 찾아가기 대화 상자에 있는 쪽의 숫자 15와 상황선에 있는 쪽의 숫자 15를 각각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찾아가기 위해 쪽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각형의 이 부분을 입력 상자라고 합니다. 찾아가기 단축키 Alt-G를 누르면
입력 상자 안에서 이와 같이 커서가 깜박깜박 하는데 이때 입력 상자에 원하는 페이지를 입력하고 가기 누르면 됩니다. 입력 상자 안에서 커서가 깜박깜박하지 않을 때는 입력 상자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가 입력 상자 위에서 영어 대문자 I자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면 입력 상자 안에서 이와 같이 커서가 깜박깜박 하는데 이때 입력 상자에 원하는 페이지를 입력하고 가기 누르면 됩니다. 5페이지로 이동이니까 입력 상자에 5 입력하고 5 입력했고 가기 누르겠습니다. 가기 눌렀어요. 5페이지로 왔습니다. 5페이지로 왔기 때문에 커서는 5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단 상황선에서 1/1은 구역 나누기를 하기 위한 기본 숫자이고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기본 숫자는 바뀝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고 슬래시 뒤의 숫자는 구역의 총 개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역의 총 개수는 구역 나누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입니다. 하단 상황선에서 쪽과 구역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쪽과 관련된 숫자는 쪽이라는 글자가 있고 구역과 관련된 숫자는 구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쪽과 구역이라는 글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역 나누기 메뉴로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메뉴로 접근하는 경로를 표시했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 나누기 방법은 쪽 탭 클릭하겠습니다. 쪽 탭 클릭했어요. 쪽 탭 리본 메뉴에서는 이 그림이 구역 나누기 그림입니다. 그림 아래에 구역 나누기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구역 나누기 그림 위에 올려놓으면 선택이 되었다고 투명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구역 나누기 그림 위에 올려놨어요. 선택이 되었다고 투명 회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두 번째 구역 나누기 방법은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여러가지 메뉴 중에 구역 나누기를 찾았고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입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하면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글자 메뉴에서도 구역 나누기를 선택하니까 선택되었다고 투명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메뉴는 선택하면 선택되었다고 투명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투명 회색 음영은 종이는 세로와 가로가 있는데 현재 문서는 세로로 선택되어 있다고 세로에 투명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실행하면 기본으로 세로에 투명 회색 음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메뉴도 한글을 실행하면 기본으로 투명 회색 음영이 설정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투명 회색 음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투명 회색 음영의 의미를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바탕 쪽 만들기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투명 회색 음영의 의미를 구역 나누기에서 이해하고 바탕 쪽 만들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들으면 바탕 쪽 만들기는 여러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 나누기 방법은 F7입니다. F7 누르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적용 범위에서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새 구역으로 선택하고 적용 범위에서 펼침 단추 클릭하고 새 구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설정 누르면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취소 눌렀어요. 이 중에서 구역 나누기가 가장 빠른 방법은 단축키 Alt, Shift, Enter입니다. F7은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긴 90도의 각은 여백 안내 선입니다. 여백 안내 선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모퉁이에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백 안내선 모서리입니다. 여백 안내선에 4개의 모서리를 연결해서 본문의 크기를 표시하겠습니다. 본문의 크기가 표시되었는데 쪽 테두리 배경 메뉴를 사용해서 페이지마다 본문의 크기를 표시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겠습니다. 쪽 테두리 배경 클릭했어요. 펼침 단추 클릭해서 선의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선의 종류에서 펼침 단축 클릭, 실선 선택하고 선의 굵기에서 펼침 단축 클릭, 0.7 선택하고 선의 종류는 실선 선택했고 선의 굵기는 0.7 선택했고 펼침 단축 클릭하면 여러가지 선의 색상이 나오는데 저는 선의 색상은 검정색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선의 모양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테두리선 미리 보기 영역입니다. 여기는 테두리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테두리선 방향 아이콘 영역입니다. 테두리선 방향 아이콘 중에서 모두 아이콘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4개 테두리선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모두 아이콘을 클릭할 때 미리 보기와 아이콘 영역을 보세요. 모두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모두 아이콘 클릭했어요. 모두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설정한 테두리선이 미리 보기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4개 테두리선이 한 번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이콘 영역에서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테두리선 방향 아이콘이 선택되었다고 투명 회색 음영 아이콘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리 보기는 본문에 적용될 하나의 페이지 테두리선을 견본으로 미리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적용될 테두리선을 설정했으니까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본문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테두리 탭 선택하고 양쪽 선택하고 여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 쪽 기준 선택하고 여기에 숫자는 0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고 적용 범위는 문서 전체로 두시면 됩니다.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를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했고 나중에 내용을 달리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설정 눌렀어요. 쪽 테두리 배경 메뉴를 사용해서 본문의 크기를 표시했습니다. 사각형 테두리 검정선은 본문의 크기입니다. 사각형 테두리 선 안쪽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커서가 움직이는 범위가 본문의 크기입니다. 본문의 크기를 표시한 상태로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한글의 모든 문서는 본문의 크기를 표시하고 한글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크기를 삭제할 때는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고 선의 종류는 없음으로 놓고 모두 클릭하고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빈 공백은 여백이라고 합니다. 여백은 본문의 크기를 기준으로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입니다. 현재 커서는 5페이지에 있고 첫째 줄 맨 앞에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커서 뒤에 있는 이 글자는 6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즉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마지막 줄 맨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커서는 마지막 줄 맨 뒤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크기에서 본문의 글자는 이만큼 채워져 있고 본문의 여백은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여백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커서를 엔터만 있는 빈줄에 놓고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겠습니다. 엔터 눌렀어요. 커서는 엔터만 있는 빈줄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한글 작업을 할 때는 엔터가 보이는 게 좋고 구역 나누기를 할 때는 커서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 클릭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6페이지이니까 여기는 5페이지가 되겠죠. 구역 나누기를 하니까 엔터와 커서는 6페이지로 이동하고 5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구역의 숫자를 보면서 구역 나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구역의 숫자를 보면서 커서가 위치한 구역도 알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1/1 구역이었는데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하니까 구역의 숫자는 2/2 구역이 되었습니다. 커서를 5페이지에 놓겠습니다. 커서는 5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1구역에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1에서 5페이지가 1구역이니까 커서가 1에서 5페이지 사이에 있다면 슬래시 앞의 숫자는 언제나 1입니다. 이와 같이 1구역에 속해 있는 페이지 범위로도 구역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현재 1구역은 1에서 5페이지인데 1구역의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6페이지에 놓겠습니다. 커서는 6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이 구역에 있습니다.
슬래시 D의 숫자는 구역의 총 개수인데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구역의 총 개수가 1이었는데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하니까 구역의 총 개수는 2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의 총 개수는 2개입니다. 6에서 10페이지를 2구역이라고 했으니까 10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이동하기 위해 단축키로 찾아가기 대화 상자를 불러 오겠습니다. 찾아가기 단축키 Alt-G 눌렀어요. 쪽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마지막 페이지 숫자가 15페이지였는데 구역 나누기를 한 번 하니까 16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아래 상황선에서도 페이지 총 개수가 15페이지였는데 16페이지로 바뀌었죠. 구역 나누기를 할 때마다 1페이지씩 추가됩니다. 입력 상자 클릭하고 10페이지로 이동이니까 10 입력하고 10 입력했고 가기 누르겠습니다. 가기 눌렀어요. 10페이지로 왔습니다. 10페이지는 본문 하단까지 여백 없이 글자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마트, 아래로 글자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줄에 삼성 AI 구독클럽 글자가 있습니다. 커서를 마지막 줄 맨 뒤에 놓겠습니다. 커서는 마지막 줄 맨 뒤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눌렀어요. 엔터를 눌렀더니 커서는 11페이지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본문 하단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로 이동해 버리죠.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컨트롤 Z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Z를 눌렀기 때문에 커서는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10페이지 마지막 줄 맨 뒤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쪽 맞춤으로 놓겠습니다. 쪽 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10페이지는 본문의 글자가 모두 채워져 있고 본문 하단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커서를 마지막 줄 맨 뒤에 놓고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커서는 마지막 줄 맨 뒤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역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쪽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 클릭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11페이지니까 여기는 10페이지입니다. 커서를 마지막 줄 맨 뒤에 놓고
구역 나누기를 하니까 삼성 AI 구독클럽이라는 글자는 10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커서를 마지막 줄 맨 앞에 놓고 구역 나누기를 하면 커서 뒤에 있는 삼성 AI 구독클럽이라는 글자는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할 때는 커서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쪽 맞춤으로 놓겠습니다. 쪽 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페이지 총 개수가 15페이지였는데 구역 나누기를 할 때마다 1페이지씩 추가되니까 구역 나누기를 2번 했으니까 총 페이지 개수는 1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11에서 15페이지는 3구역인데 2페이지가 추가되었으니까 11에서 17페이지까지 3구역입니다. 그래서 15를 17로 저 혼자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17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바탕쪽 만들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11페이지에서 커서는 깜박이고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다시 하니까 상황선에 구역의 숫자가 3/3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3구역에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11에서 17페이지가 3구역이니까 커서가 11에서 17페이지 사이에 있다면 슬래시 앞의 숫자는 언제나 3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구역에 속해 있는 페이지 범위로도 구역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현재 3구역은 11에서 17페이지인데 3구역에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역의 페이지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구역의 총 개수는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가 구역의 총 개수니까 3개입니다. 구역 나누기는 3구역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서에서 3개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역 나누기는 그만하고 구역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구역마다 용지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G 누르고 선택이 쪽으로 되어 있고 구역을 나누기 전에는 마지막 페이지 숫자가 15페이지였는데 구역 나누기를 할 때마다 1페이지씩 추가되니까 구역을 2번 나눴으니까 마지막 페이지 숫자도 1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구역으로 이동이니까 구역 선택하겠습니다. 구역 클릭했어요. 구역을 선택하니까 구역에 관련된 숫자로 바뀝니다. 이 문서는 1구역에서 3구역까지 있다고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찾아가기 대화 상자에 있는 구역의 숫자 3과 상황선의 슬래시 뒤에 있는 구역의 숫자 3은 같은 의미입니다. 입력 상자 클릭하고 1구역으로 이동이니까 1 입력하고 1 입력했고 가기 누르겠습니다. 가기 눌렀어요. 1구역으로 왔습니다. 1에서 5페이지가 1구역이니까 1구역의 첫 번째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구역으로 이동하면 커서는 해당 구역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1구역 1페이지에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선에서 구역의 숫자는 1/3 구역입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1구역에 있고 슬래시 뒤의 숫자는 구역의 총 개수니까 3개인데 구역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구역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F7을 눌러 용지 설정 값을 보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이고 용지 방향은 세로이고 용지 여백은 이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이 용지의 크기와 여백 설정을 가지고 1에서 3구역까지 구역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구역은 모든 용지의 크기와 여백이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1구역의 용지의 크기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2구역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업에 맞게 1구역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는 1구역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취소 눌렀어요. 1구역은 용지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2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lt-G 누르고 구역으로 이동이니까 구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구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역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입력 상자 클릭하고 이 구역으로 이동이니까 이 입력하고 이 입력했고 가기 누르겠습니다. 가기 눌렀어요. 이 구역으로 왔습니다. 6에서 10페이지가 이 구역이니까 이 구역의 첫 번째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구역으로 이동하면 커서는 해당 구역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이 구역 6페이지에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선에서 구역의 숫자는 2/3 구역입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이 구역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커서를 놓으시면 됩니다. F7을 눌러 용지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에서 펼침 단추 클릭해서 B5 용지로 변경하겠습니다. 펼침 단추 클릭, B5 선택하고 B5 선택했고 B5를 선택하면 용지 여백도 B5 기본 설정 값으로 이와 같이 바뀝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누를 때 여기를 보시면 용지의 크기가 바뀝니다. 설정 눌렀어요. 이 구역의 용지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용지의 크기가 바뀌니까 본문의 크기도 바뀌면서 B5 용지 여백 기본 설정 값으로 본문의 크기를 나타내는 검정색 테두리 선이 표시되었습니다. F7을 다시 눌러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 종류는 B5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취소 눌렀어요. 여기까지는 1구역이고 여기부터는 2구역입니다. 1구역과 2구역의 용지의 크기가 다르죠? 3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lt-G 누르고 구역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력 상자 클릭하고 3구역으로 이동이니까 3 입력하고 3 입력했고 가기 누르겠습니다. 가기 눌렀어요. 3구역으로 왔습니다. 11에서 17페이지가 3구역이니까 3구역의 첫 번째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구역으로 이동하면 커서는 해당 구역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3구역 11페이지에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선에서 구역의 숫자는 3/3 구역입니다. 슬래시 앞의 숫자는 커서가 위치한 구역이니까 현재 커서는 3구역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커서를 놓으시면 됩니다. 화면을 쪽 맞춤으로 놓겠습니다. 쪽 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구역으로 이동해서 구역 보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F7을 눌러 용지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인데 그대로 두고 용지의 방향은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은 20에서 3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인데 그대로 두었고 용지의 방향은 가로로 선택했고 투명 회색 음영이 가로에 있기 때문에 가로로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은 30으로 변경했습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누를 때 여기를 보시면 용지의 모양이 바뀝니다. 설정 눌렀어요. 3구역의 용지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F7을 다시 눌러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F7 눌렀어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이고 용지의 방향은 가로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은 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소 누르겠습니다. 취소 눌렀어요. 여기까지는 이 구역이고 여기부터는 3구역입니다. 이 구역과 3구역의 용지의 크기가 다릅니다. 화면을 쪽 맞춤으로 놓겠습니다. 쪽 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1에서 3구역까지 용지를 다르게 설정했으니까 화면을 축소해서 1에서 3구역까지 보겠습니다. (1에서) 5페이지 1구역 6에서 10페이지 2구역 11에서 17페이지 3구역입니다. 구역마다 용지를 다르게 설정된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문서에서 일정한 페이지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화면을 쪽 맞춤으로 놓겠습니다. 쪽 맞춤 아이콘 클릭했어요. 구역 나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구역 나누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서를 열어 구역 나누기를 한 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커서를 놓고 F7을 눌러 용지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역 나누기를 이해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구역 나누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사과 하나를 몇 개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은 문서 하나를 몇 개로 나누겠습니까? 저는 문서 하나를 3개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바탕 쪽 만들기를 하기 위해 1구역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나 구역으로 이동할 때 Alt-G를 눌러 찾아가기
대화 상자를 불러와서 페이지나 쪽은 페이지라고 했죠.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보기 탭 옆에 펼침 단추 클릭하고 작업창에서 총 모양 보기 클릭해서 페이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창에 속해 있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11개의 메뉴 중에 하나가 바탕 쪽 만들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여서 11개의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개 메뉴입니다. 그래서 작업창에 속해 있는 이 메뉴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중에서 쪽 모양 보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모양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쪽 모양 보기 클릭했어요. 쪽 모양 보기 작업창이 열렸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창이 보여지는 영역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 휠을 위나 아래로 굴리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크롤바를 사용해서 1페이지로 이동이니까 1페이지를 찾겠습니다. (1페이지를) 찾았고 1페이지 클릭하겠습니다. 1페이지 클릭했어요. 쪽 모양 보기 작업창을 사용해서 1구역 1페이지로 왔습니다. 구역 나누기에 대해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떤 문서가 오더라도 자신있게 구역 나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역 나누기한 이 문서를 가지고 바탕 쪽 만들기를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